자, 야권 비례 후보 관련된 그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한 명의 여성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 뭐 선정 과정에 잡음이나 어쩌네 비하하는 기사도 나옵니다만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위 후보인 전지혜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에 이어 2위 후보 정영희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진보 단체한테서 추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검증을 하면 이게 간섭이 되잖아요.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추천을 먼저 받아보고 추후 검증을 한다라. 그리고 당연히 그 절차를 거칠 것이라 했잖아. 근데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뭔가 이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이력 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이력들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됐을 때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됨과 동시에 이게 뭐 강제로 이거를 잡음을 일으키는 게 자진 사퇴라고 하는 방향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민사회와 갈등 양상이라고 하는데 갈등 아닙니다. 네. 더 좋은 사람을 선출하고 더 좋은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짜 이게 대화와 타협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뭐 관련해가지고 뭐 여성 의원 2분이 나갔고 임태훈 소장 관련해갖고도 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것만으로 또 임태훈 소장을 병역 기피자 같은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 여론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그 진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무슨 뭐 진단서 조작하고 무슨 이상한 방식으로 자식들 다 군대 안 보낸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쪽 라인 안에서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도 죄송합니다만 저는 진짜 이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당이 정말 거대 정당이구나를 절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 사퇴하신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 부분들, 이거 진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60년대, 5, 60년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2020년대인데, 이런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안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 문제시 되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미를 주축으로 해갖고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네. 운동을 아니 근데 저 했다. 국제정치 평론가지만 저도 사실 친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운동 자체가 미국이 싫어서 한 게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의 어떤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에 불질러 버릴 거야. 9.11 테러해야 되라는 게 아니고 한반도 우리 민족을 생각해갖고 통일과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내용으로 이런 시위를 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분들이 스스로의 당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그룹 안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자랑스러운 이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서 그거를 수용을 하다 보니 자 그쪽에서는 이게 문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해왔던 거고 이게 우리 이력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지적하는 외부적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야 그렇게 말 들을 거면 조중동 번호 뽑아달라 그러지 그럼 뭐하게 시민단체한테 얘기했어라고 하는 내부적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수용이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사퇴한 그러니까 겁니다. 네. 스스로 먼저 사퇴를 함으로써 지금 있는 비례연합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찔러도
이렇게 빠른 반응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걸 노린 게 아닌데 이걸로 해서 막 내분 일어나고 갈등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갈등 상황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갈등 상황이라고 막 부풀리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통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인물이 후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욱 오히려 선명성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뽑혀져서 올라올 거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이 국회 안에서 정말 큰 역할, 멋진 투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선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요, 사실상 선발되는 순간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사태는 전지혜 씨나 정영희 씨 같은 경우에 만일에 내가 안 나간다고 목리를 부렸으면 난 국회의원 배지 단 건데 이거 받은 걸로 안 나간다고 목리를 부렸으면 갈등 양상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초계와 같이 스스로 부담 주지 않겠다라고 물러설 수 있는 이 정신, 그리고 다음번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 공조를 통해서든 나중에 원외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라든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결단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태훈 소장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삼지 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미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난 부분이야. 이걸 다시 끌고 나오면 또다시 패미 논쟁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얄팍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해서 벌 안 받았어. 수용됐어요. 대신 감옥 갔다 받았어요. 왔잖아, 그 기간 동안. 군복무 기간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 감옥에서.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이 그만두길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나는 임태훈 소장 20번인 게 너무 그러게. 너무 멀어요. 솔직히. 20번은 솔직히 멀어. 왜냐면 저번에도 비례했을 때 17번까지 됐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17번이 지금 17번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하면 되겠지만 20번이 받았다는 게 임태훈 소장이나 너무 멀고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굴려봤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다른 번호를 받을 수 없을까? 근데 없더라고 보니까. 없지. 그건 빠진 번호가 아니라 애초에 순번을 그렇게 정해버려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고, 당선 이후에 앞에서 빠지면 아이씨, 그건 이제 국진당 스타일이. 아니 근데 진짜 민주당 이거 잘해야 돼요. 비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일 났어 지금. 이제 민주당 비례들은 이미 후보자가 나왔습니다만 순번 잘 짜야 돼. 거기 순번도 순번이지만 그 후보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줘야 돼요. 사실 지역구에서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필드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좀 수월하게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갖고 후보 지원을 나가든 아니면 대정부나 현재에 대한 정책 비판에 나서든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 당을 초월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자꾸 당을 쌈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건 그 총선 이후로 미루겠지만, 조만간 저 데이터 조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례를 주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례를 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검증할 수 있는, 이분은 이래서 추천이 됐고 이러이러한 이력과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검증을 못하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후보를 알아야 투표가 가는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대표 또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나온 후보들 중에 이런 사람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인재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선거 전에 꼭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해가지고
순서도 쫙 정해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네. 자, 반미 선동 간첩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예. 저기 얘기를 뚝 자르지 말고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듣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송작가 TV를 계속 보셨으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뭐 위협하고 이런 상황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 왜 이런 말을 쓰시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냅두세요. 네. 그거 하러 오셨는데 일당 하시고 가셔야지. 수고하셨어요. 자,